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국제군사 행사에서 한국군의 특별한 행동이 공개되자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군사 강국의 장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고 한국군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리는 믿기 힘든 장면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자 한국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대로 재조명되면서 군계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가슴까지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날 행사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군대는 냉철함의 상징이라 믿어왔던 내 신념이 단 몇 분 만에 흔들렸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떠돌며 수많은 작전과 외교적 임무를 수행한 나는 스스로를 냉정한 군인의 표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A. 해밀턴 미합 중국 육군 소속의 현역 대령입니다. 텍사스 출신으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특수전 병과에 배속되어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아시아를 오가며 20년 넘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현장 지휘관, 전략 참모, 군사 외교관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았고 미 국방부와 나토 공동작전본부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군 경력 23년 차, 제 가슴 위에는 전투 배치 메달과 해외 파병 훈장들이 반짝였고 그만큼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자산이라 여겼습니다. 어떤 전장에서도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 민감한 외교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 그것이 제가 믿어온 군인의 미덕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감동은 민간인의 몫이고 군인은 차가운 전략가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아주 작고 조용한 나라의 군대에 의해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2025년 4월,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제 군사협력 행사에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례 행사로 군사 기술과 전술 시연, 교류 만찬, 전략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실 이런 자리는 저에겐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참가국들의 기만적인 외교, 수사와 과장된 무기, 시연들, 실전과 동떨어진 자기적인 행사들에 이미 지쳐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번 행사엔 한국군도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는 조금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한국군? 결국 미국의 지원 아래 존재하는 동맹국. 스스로 만들어낸 무언가는 별로 없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행사 첫날 환영 만찬장에서 만난 몇몇 러시아와 중국 장교들은 노골적으로 한국군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기술은 좋지만 실전 경험이 없잖아. 결국 미군이 다 해주니까 버티는 거지. 저 역시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저 조용히 맞장구만 쳤을 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별 기대 없이 한국군의 참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냥 아시아 지역 파트너 국가 정도로 큰 의미는 없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날 저녁 한 젊은 장교가 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단정한 군복 차림, 조용한 미소, 그리고 낯선 이름표. 최인욱 대위. 그는 한국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매우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중국군 대좌가 한국군의 전술, 시연 내용을 기본기 수준이라고 조롱하듯 말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웃었죠. 그런데 유독 최 대위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 불쾌한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하고 침착한 태도가 어쩐지 더 신경 쓰였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전투는 오래 갑니다. 그가 유일하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당시엔 그 말이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의 바른 척하는 동양식 겸손이라 여겼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한국군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안의 고정관념과 자만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군 특수부대의 등장과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최 대위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전투는 오래 갑니다. 미국 특수전 사령부에서 수년을 몸담았던 제게도 낯설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한국군,
그것도 젊은 장교라는 점이 왠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군에 대해 저는 무지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몇몇 무기 체계나 군사 퍼레이드 영상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대부분 미국의 지원과 연계된 내용이었습니다. 독자적으로 강한 군대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자생력 없는 동맹군 정도로만 여겼던 거죠. 그런데 만찬장에서 마주한 최 대위는 그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절제된 말투, 자신의 국가와 군에 대한 깊은 자부심, 그리고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그는 결코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게 오히려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기본기라 결국 내일 보여줄 시연도 별거 없겠지. 상투적인 격투술, 형식적인 진영 전개, 몇 가지 기계적 동작들이 전부일 테니까. 심지어 행사 담당자조차 한국군 시연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는 기본 전술 시연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또다시 냉소를 지었습니다. 기본기라니 나토 행사에서 이건 마치 고전 무용을 보여주겠다는 소리 아냐?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 기본기 속에 얼마나 깊은 역사와 철학,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엄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전술 시연 행사가 열리는 야외 시뮬레이션 무대. 관람석은 각국 대표단과 언론, 그리고 시연에 참여하는 병력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제 바로 앞줄엔 노년의 남성들이 군복을 입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지 눈에 익은 메달과 훈장이 달린 군복들. 그들의 손에는 작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주최 측이 안내한 자료를 보고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 미국, 프랑스, 터키, 캐나다, 심지어 과거 적국이었던 중국 인민지원군 출신 생존자들까지 모두 이 자리에 초대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 시연이 아니야. 무언가가 시작되기 전 전장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긴장감, 그리고 눈빛 하나하나에 담긴 결에 한국군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지 제 심장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연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량 안. 차창 너머로 펼쳐진 브뤼셀의 4월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신선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전날 저녁 만찬 이후 저는 이상하게도 한국군 특수전 장교 최대위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래 행사 자체에 큰 기대가 없었기에 대부분의 참가국을 무표정하게 바라봤고 형식적인 예의만 주고받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중 한국은 제게 특별할 것이 없는 의례적으로 끼워 넣은 파트너 국가 정도로만 보였죠. 사실 미군 내부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평가는 다소 양가적입니다. 한미동맹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특수전 출신 장교들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굉장히 열심히 훈련한다. 하지만 훈련의 틀도 매뉴얼도 대부분 미국 것이다. 독창성은 부족하다. 물론 그들이 치열하게 일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군은 미국을 모방한 군대일 뿐이라는 인식이 저 같은 실무, 지휘관 사이엔 뿌리 깊게 남아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 시연 프로그램 목록에서 ROKA Special Warfare Command 한국 특전사의 이름을 봤을 때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스페츠나츠 SF, 영국 SAS, 폴란드 GROM과 같은 정의 특수부대들이 어떤 최신 전술을 선보일지에 더 관심이 쏠렸죠. 특히 이번 행사에는 다국적 언론도 대거 참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대는 보여주기용 전략을 들고 나올 거라 예측했습니다. 드론 전술, 통합 전장관리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시뮬레이션 등이 소개될 예정이었죠. 반면 한국군의 발표 주제는 기억을 계승하는 전술 시연. 솔직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을 계승한다고? 대체 무슨 의미지? 전투와 관련된 과거 재현이라도 한다는 건가? 같은 차량을 탄 소피 소령도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Maybe they'll do a reenactment of the Korean War, like a theater show.
저도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지하게 보긴 힘들겠군. 행사 전날 저녁 또 다른 네트워킹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각국 특수부대 지휘관들과 고위 장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죠. 러시아군의 베테랑 장교 파벨 브로노프 대령은 소주잔을 들고 익살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군? 그들은 언제나 정갈하고 예에 바르지. 하지만 실전은 정갈함이 아니라 본능이지 않소? 그 말에 터키 장교와 독일 장교가 함께 웃었고 저는 애써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맞는 말이긴 해라며 수긍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최 대위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다른 장교들처럼 유쾌한 농담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감 있는 눈빛만이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해밀턴 대령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던 나라, 관심도 없던 부대.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그들의 기본기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뜻밖에도 노트북을 켜고 대한민국 특전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특전사는 1958년 창설되었으며 625 전쟁 이후 미국식 특수부대 체계를 도입하여 발전. 최근에는 독자적인 도시전, 해상 침투, 산악 기동 등 복합 전술 개발에 집중. 특히 전통무예와 결합한 전투 시스템, 병사 개인의 판단력 중시. 알면 알수록 흥미로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복사판이 아니라 자기만의 군 문화를 가진 조직이었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흔든 건 유튜브에 올라온 한 편의 영상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특전사 장병들 참전 용사를 위한 경례. 작년 한미연합훈련 중 한국군이 자국 참전 용사 앞에서 거수 경례와 함께 묵념을 하는 장면이었죠. 그들의 눈빛, 동작 하나하나가 놀랍도록 절제되고 동시에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른 판단을 했구나. 하지만 머리는 여전히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봤자 내일 보면 알겠지. 보여주는 쇼에 불과할 수도 있어. 다음 날 아침 행사장에는 전날보다 훨씬 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각국 특수부대들이 마지막 장비 점검을 하며 출전 준비를 하고 있었고 통역 장교들은 좌석 배치를 확인하느라 분주했죠. 저는 제 좌석에 앉아 한국군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엔 반신반의가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 ROKA, Republic of Korea, Army Special Warfare Command의 시연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무대에 입장한 한국군 특수부대 장병들. 그들은 단 5초 만에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군사 시연의 공식을 깨부숴버렸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대지와 숨을 맞춘 듯, 숨조차 죽인 듯. 12명의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한 채 조용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관중석은 술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시연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절제된 긴장감이 그 공간을 감쌌습니다. 그들은 정렬을 마친 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전광판에 조용히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1950년 당신들이 지켜낸 나라의 후예입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 특전사 장병들은 천천히 정중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릎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동기화된 채 양 무릎이 땅에 닿는 그 순간의 정숙함은 마치 하나의 의식 같았고 그들이 마주한 방향 그곳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자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일열의 노인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은 주름진 손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쥐고 있었고 몇몇은 가슴을 부여잡거나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중 한 명 이름표에 로버트 E. 칼라한이라 적힌 93세의 미국 참전용사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작. 특전사 장병들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군사와 민간,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경의였습니다. 숨소리 하나 없이 그 공간엔 전장의 역사와 희생이 되살아났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영국군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레이첼, 그들은 지금 전쟁의 기억을 무기로 쓰고 있어.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술 대신 기억을 꺼내 들었고 총 대신 인간의 존엄으로 전장을 메웠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구였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자리의 소피 소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앞줄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 단장의 능선 전투 생존자들이에요. 그 전투에선 미군과 한국군이 나란히 싸웠고 사상자가 수천 명이었죠. 한국군은 그걸 아직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때의 적국에게조차 예를 표할 정도로요. 그녀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줄에는 심지어 과거 적국이었던 중국 인민지원군 출신 노병도 앉아 있었고 한국군 장병들은 그에게도 똑같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절은 국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참전용사에게 향한 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전술 시연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전통 무예와 현대, 전술의 완벽한 융합, 적의 접근을 감지하고 침투를 차단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연 후반부, 한 장병이 의료 후송 작전을 수행하며 노역자를 구조하는 장면에서 전광판에 뜬 메시지는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쟁은 끝나야 한다. 그러나 기억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믿어온 군사력의 정의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군대는 단순히 강한 무기를 들고 뛰어난 전술을 구사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군대란 기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정신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요동쳤고 그날 무릎 꿇은 한국군의 절은 곧 저의 오만을 꿇게 만든 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격정적으로 손을 치며 감탄을 쏟아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두 손을 맞댔습니다. 그 박수는 찬탄의 제스처가 아니라 사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과 오만, 그리고 강한 군대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향한 제 스스로의 반성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행사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일열의 참전용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 중 한 명, 앞서 눈물을 흘리던 미국 노병 로버트 E. 켈러헨 씨가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자네는 미군 장교 같군. 난 1950년에 부산에 처음 도착했지. 그땐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었어. 하지만 오늘 저 아이들이 무릎 꿇은 걸 보고 난 살아있는 이유를 다시 느꼈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잊는 것을 두려워하더군. 그 한마디는 지난 20년 제군 생활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신 무기와 정밀 타격, 전장 시뮬레이션에 열중했습니다. 인간적 감정은 방해물이었고 기억은 때론 불편한 역사로 치부되었죠.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정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통해 겸손을 배운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국군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훈련 방식, 병영 문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시스템, 심지어는 부대 내에서의 의사소통 문화까지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철학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군대. 저는 제 부하 장교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들고 싸우지만 그 무기의 가치는 누구를 위해 드는가에 달려있다. 며칠 후 한국군 대표단과 비공식 교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최인욱 대위는 여전히 침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 대위, 당신들은 정말 훌륭한 군인들이었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수습병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만들기 위해 훈련합니다. 그의 말은 저를 다시 정지시켰습니다. 우리는 늘 전쟁을 이기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온 군대였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한국군을 미국의 복제군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단순히 강한 군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계승하고 인간을 존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입니다. 그 힘은 전술이 아니라 정신에서 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군사 전략실로 복귀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무기 체계가 오가는 곳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엔 무릎 꿇고 절하던 한국 특전사 장병들의 모습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동작이 아닌 군인의 영혼이 담긴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제 군생활 23년 중 가장 값진 교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후배 장교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강한 군대란 단순히 적을 쓰러뜨리는 군대가 아니라 기억을 지키고 인간의 품격을 끝까지 지키는 군대다. 그날 한국 특전사가 무릎 꿇은 이유, 그 이유는 전술서에도 교범에도 없는 군인의 정의였고 그 정의는 제 자만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군의 진짜 강함은 총과 전략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품격에서 나옵니다. 전쟁의 기술을 넘어 사람을 기억하는 군대,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는지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